안녕하세요. 저는 뉴렐릭에서 기술 세일즈 담당하고 있는 손주호라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간략하게 뉴렐릭을 소개시켜드리면, 뉴렐릭은 SaaS 기반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성능과 동작들을 실시간 풀스택으로 옵저버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뉴렐릭은 2008년에 APM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AI 기반으로 인프라스트럭처, 로그,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렐릭은 약 780개 이상의 인터그레이션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기업에서 생성하고 있는 모든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수집해서 잠정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시스템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강력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렐릭은 오랜 기간 동안 메가존과 같이 협력을 하고요. 앞으로도 한국 시장에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뵐 코빗은 한국 시장에서 뉴렐릭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고객사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코빗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코빗은 2013년 7월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설립 후 코빗은 핀테크 기술력을 인정받아 소프트뱅크, 판테라 등 세계 유수 펀드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으며, 2017년에는 글로벌 게임 기업인 넥슨의 지주회사인 NXG에 인수되었습니다. 현재 은행 실명 계좌 거래가 가능한 국내 5대 기업소 중 하나이며, 코빗은 국내 유일 신한은행 실명 확인 거래가 가능한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입니다. 일정금융법 시행 이후 코빗은 2021년 10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인가받으면서 국내 2호 가상자산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SK스퀘어로부터 약 900억 원의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고, 국내 최고 수준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발돋움하였습니다. 오늘은 코빗의 이정우 CTO님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우 CTO님. 네, 안녕하세요. 코빗의 이정우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이자 넥슨 계열사인 코빗에서 CTO 겸 CPO를 맡고 있는 이정우라고 하고요. CTO로서는 이제 거래소의 어떤 기술적인 전략을 만들고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신규 서비스를 개발한다거나 같은 조직을 강화하고 그런 일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또 가상자산 거래소, 익숙한 표현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하죠.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의 특성상 24시간 이제 끊김없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가용성 확보나 성능 최적화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CPO도 제가 겸직을 하게 돼가지고 제품 디자인이나 기획까지 담당을 하게 됐는데요.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는 제가 이제 거래 엔진 재구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가지고 코빗의 주문 시스템, 매칭 엔진, 시세 시스템, 잔고 관리, 오픈 API 서비스 같은 것들을 모두 이제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새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전 시스템 대비해서 주문 처리 성능을 한 10배 정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뒀고, 최근에는 이제 UI UX도 계속 개편하면서 좀 더 편리한 거래소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을 다루는 곳이니까 또 웹3 같은 분야로 진출도 좀 모색을 하고 있고요. 2024년부터는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돼가지고 이제 이 가상화폐 산업이 좀 제도권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달라진 규제 환경에 대응하는 일에도 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신의 어떤 기술 트렌드를 이제 적재적소에 맞게 이 회사에 도입하는 데에도 좀 관심이 많은 편이고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코빗 CTO로서 기술 스택과 사용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백엔드 측면에서는 이제 언어를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회사다 보니까 이제 자바나 코틀린, 스칼라 같은 JVM 기반 언어들은 아무래도 당연히 예전부터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노드.js나 파이썬도 일부 쓰고 있고, 그리고 거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완전 새로 재구축을 하면서 이제 주문 서비스와 오픈 API는 이제 고로 바꿨고, 체계
체결 엔진과 시세 엔진은 러스트로 바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JVM 기반의 경우에는 코틀린으로 좀 맞춰가는 편이고 거래 시스템 새로 만들게 되면서부터는 고랭이랑 러스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인프라 측면에서는 이제 AWS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카프카도 좀 많이 쓰고 있고 뭐 MySQL 원장으로 쓰고 있으면서 뭐 내부 서비스들은 이제 뭐 gRPC나 카프카 기반으로 통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 스택을 좀 최신화하면서 이제 뭐 MSA를 구축해가지고 뭐 확장성이나 안정성을 좀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뭐 쿠버네티스를 통한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뭐 CI/CD 환경, 뭐 테라폼을 이용한 뭐 관리 자동화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뭐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제 특성상 이제 요청 고객분들의 API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오세요. 뭐 요청을 많이 보내시는 고객은 이제 혼자서 하루에 HTTP 요청을 뭐 수백만 번을 보내는데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많이 좀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뭐 웹소켓 같은 그런 수단을 제공하더라도 에이 귀찮아 나는 그냥 HTTP 요청 보낼래 이러시면서 이제 그런 요청을 많이 보내시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돈이 걸려 있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곳에는 이제 고객들이 이제 자기 돈이다 보니까 되게 민감하게 이제 좀 반응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청이 잦은 서비스들은 최적화에 좀 시간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뭐 체결 엔진이나 시세 엔진 같이 인메모리 애플리케이션으로 고성능을 달성하고 안정성도 확보해야 되는 경우에는 러스트를 쓰고 있고, 그보다는 좀 더 생산성이 중요한 경우, 뭐 비즈니스 로직을 좀 더 고려해야 되는 경우에는 뭐 고랭을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돈이 걸려 있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리얼타임 옵저버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조직 내 중요성 및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옵저버빌리티는 아무래도 저희 조직 뭐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뭐 개발 관점을 벗어나서 뭐 사업 관점까지 좀 노대하자면은 고객을 만족시키고 또 비즈니스를 만족시키는 데에도 데이까지 이어지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곳은 서비스 중단이나 지연이 직접적으로 고객 자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수준인데요. 거기다가 또 단순히 중단이나 지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들은 당연히 더 빠른 속도, 더 낮은 레이턴시를 원할 거고요. 그런 문제를 고려해 봤을 때 옵저버빌리티는 시스템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식별하고 원인을 또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한눈에 찾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고객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국내 여러 솔루션 중에 어떤 이유로 뉴렐릭을 도입하셨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가 뉴렐릭을 처음 도입한 거는 2021년 중반인데요. 당시에 이제 저희가 좀 레거시 모듈리티 시스템에서 하나씩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이제 바꿔지면서 기존의 모니터링 도구로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뉴렐릭의 APM이나 트랜잭션 트레이스 뭐 이런 인프라 모니터링 이런 기능들을 뭐 알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뉴렐릭을 도입하게 됐고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게 되면서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이제 추적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가지고 되게 만족스럽게 좀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걸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운영 환경에 도입한 건 아니었고요. 개발 환경에 이제 도입해서 써보고 만족스러우니까 이제 운영 환경에 전면적으로 쓰게 된 거고요. 특히 트랜잭션 트레이스나 서비스 맵 같은 기능을 통해서는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뭐 전체적인 트레이스를 뭐 한눈에 원인 파악을 한눈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성능 개선을 위한 인사이트도 되게 빠르게 얻을 수 있었다.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제 사례를 조금 소개해드리자면은 뭐 이용자들의 요청이 많은 서비스, 뭐 야 코인 좀 팔아줘, 뭐 사줘, 내가 낸 주문 취소할래, 이런 주문 서비스를 이제 저희가 오픈 API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용자들이 되게 요청도 많이 보내시고 뭐 다양한 요소에서 이슈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거를 뉴렐릭을 통해서 어떤 단계에서 지금 병목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단계에서 이게 좀 최적화할 여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전체적인 요청 처리 시간을 줄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DB에서 뭐 어떤 쿼리를 실행하려고 할 때 이게 느려지는지 그런 것들도 되게 한눈에 바로 시각적으로 알 수 있어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빠르게 24시간 대응해야 되는 그런 가상자산 거래소의 업무 특성상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용자들 요청이 많은 서비스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의 매수, 매도, 매출, 취소 등의 주문들이 있을 경우에 경제적인 이슈나 혹은 인플루언서의 발언으로 인해서 그 트래픽 양이 급락할 경우가 있어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 뉴렐릭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트래픽이 급락한 경우는 급등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 작년 12월 달에 이제 계엄령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계엄령 사태가 있었을 때 저희가 이제 밤에 11시 조금 전에 뉴렐릭에서 이제 APM 얼럿이 이제 바로 떴어요. 뉴렐릭 APM 얼럿이 떠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담당자가 인지하고 즉시 이제 대응을 실시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많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장애가 발생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저희 코빗 같은 경우에는 거래 시스템에 장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뉴렐릭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담당자가 쿠버네티스 파드를 증가시킨다거나 그런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주문 체결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재구축 고도화를 마침 작년에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래픽이 늘어난다거나 시세가 급히 떨어지는 경우에도 잘 대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옵저버빌리티는 뉴렐릭의 대표 기능인데요. 옵저버빌리티라는 것이 코빗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합니다. 뉴렐릭의 옵저버빌리티 도입 후에 비즈니스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요? 뉴렐릭의 옵저버빌리티 도입하고 나서 많은 변화가 생겼죠. 아무래도 일단은 저희 같은 곳은 이제 개발자들의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반대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개발 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데브옵스 입장에서도 데브옵스 개발자가 또 이제 백엔드 개발자와의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옵저버빌리티가 도입되면은 이런 것들도 통합적으로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옵저버빌리티를 통해서 데브옵스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개선의 가능성이 보인다. 아니면은 백엔드 개발자도 나는 그냥 코드만 잘 돌아가면 됐지 내가 생각하기에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이제 어떤 뉴렐릭의 옵저버빌리티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게 되면은 이런 점에서 좀 개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 조직에서 이런 이슈들을 정리해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차원으로 이제 좀 보고를 한다거나 전사적으로 이제 이슈를 공유할 때에도 각종 데이터가 시각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고 한눈에 이제 어떻게 다른 각 서비스들이 이어지는지가 잘 눈에 보이니까 되게 유기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어떤 회사의 효율성 향상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옵저버빌리티가 실제 운영팀 내에서 어떤 영향을 주셨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팀 간의 협업이나 성장 동기부여 등이 있었을 때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 간의 협업과 성장 동기부여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맨날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제 팀 간의 동기부여라든가 성과 으쌰으쌰 이럴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동기를 부여해서 모티베이션을 부여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그런 걸 하고는 싶은데 되게 쉽지 않은 면들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개발자가 뉴렐릭을 쓰면서 좀 발전한다. 백엔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뉴렐릭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 내가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퍼포먼스가 이렇게 나온다. 그런 것들 좀 잘 알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뉴렐릭 보면은 이제 NRQL이라든가 프롬QL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발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도 있고 뉴렐릭은 이제 개발자가 더 빨리 이제 성능 최적화나 코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저도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이 시간을 빌려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상자산을 투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이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빗은 저희 뉴럴릭의 정말 소중한 고객이시고 코인 거래를 하는 디지털 커머스에게 즉 코인 거래에 참여하는 또한 코빗의 소중한 고객입니다. 반대로 저는 코빗의 고객 입장이 되어 코인 거래를 해보려 하는데 신한은행에서 코인 거래를 위한 통장을 개설하여 아주 작은 금액으로 코인 거래를 시작해 보려고 이러는 단계에 있는데요. 코인 거래 초보자라고 할 수 있는 저에게 건전한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 팁이라든지 코인 거래 시장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투자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만한 게 딱히 없는데 저희 코빗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뭐 지금 뭐 화제가 되고 있는 코인 관련 뉴스라든가 아니면은 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뭐 코어 알못 가이드 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편성해가지고 네. 이제 뭐 내가 뭐 비트코인이 뭐냐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도 저희 코빗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옛날 동영상들을 찾아보시면 그런 설명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코빗 리서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국내 코인 거래소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리서치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리서치 센터를 이제 보통은 이제 증권사에서는 많이들 하시던데 코인 거래소도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유일하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조금 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코인 관련 뭐 뉴스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슈가 될 만한 어떤 뭐 시장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가지고 리서치 리포트를 이제 매주 발간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제 PDF 파일로 제공받으실 수가 있는데 뭐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제 그냥 비트코인만 꾸준히 뭐 소액으로 접근해 보시면서 코인에 대해서 조금 맛을 보시는 게 투자를 시작하기에 적합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작해서 성공하면은 다음에 음료 한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문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사실 이제 디지털 레이브 회사에서는 그 사회 복지, 그다음 그 직원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서비스가 더욱더 비즈니스 성장에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래서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IT 부분의 서포트가 필요하고 반대로 IT 서비스 부분의 역량을 비즈니스를 리드하는 세상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IT 부분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회사의 비즈니스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휴먼 리소스 측면에서도 이러한 탤런트를 리텐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코빗의 직원들을 위한 지원이 있고 이벤트 혹은 문화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교육비라든가 도서 구입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 없이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 내가 좀 관심이 있는 어떤 주제가 있는데 뭐 책이 필요하다 아니면 동영상 뭐 인프런 강의 같은 걸 듣고 싶다 이런 거면 저희가 이제 얼마든지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으니까 내가 뭐 출퇴근하는 시간도 아깝다. 나는 재택근무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재택근무도 되게 좀 자유롭게 좀 허용을 해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저희는 이제 뭐 직원들의 어떤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결국에는 이제 직원 스스로의 발전이 저희 회사의 발전, 뭐 직원의 어떤 업무 생산성 향상이 저희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되게 지원을 잘 해드리는 편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모티베이션을 부여해가지고 뭐 리텐션을 제공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인데요. 저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코빗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희 회사의 뭐 계획이라에 대해서 뭔가 제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저희가 뭐 크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뭐 비즈니스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올해는 이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또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만드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스템 개선 과제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UI, UX라든가 뭐 그런 클라이언트 제품 측면에서의 어떤 거래소는 거래가 잘 돼야 된다. 이런 일념하에 제품을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 진행한 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얻은 기술적인 경험을 기술 블로그를 좀 개설해 가지고 개발자 커뮤니티하고 나눈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기술 블로그를 제대로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기술 블로그를 좀 런칭할 예정에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생기면은 많이 살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을 올려야 될지 이런 것 좀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뭔가 기술적으로 우리가 얻은 뭐 노하우 같은 거를 올리더라도 너무 쉬운 내용은 이런 거 가지고 회사 이름 걸고 글을 올리면 좀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좀 정말 중요하고 좀 어려운 내용을 쓰면은 이거 어떤 영업 비밀 아니야? 이거 괜히 썼다가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고민이 될 수도 있어서 저희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돈이 걸려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업무 자체가 약간 금융권 업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백엔드에서 뿐만 아니라 뭐 클라이언트 개발이라든가 UI, UX 뭐 이런 경험들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기술 블로그를 통해서 좀 공유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생성형 AI를 접목해가지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일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 세션에서도 약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도 이제 뭐 AWS 베드락에서 이제 지식 기반 뭐 RAG 레그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회사 내부의 어떤 뭐 데이터 같은 것들을 좀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담당자가 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개발 부서에서도 SQL 작업을 할 일이 좀 많이 있거든요. 데이터를 이제 비개발 부서에서도 이제 규제 당국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데이터를 생산해서 낸다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텍스트 투 SQL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테스트베드 차원으로 좀 도입을 해서 써보고 있는데 나름 소기의 성과를 좀 거두고 있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돈이 오고 가는 거래소고 또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뭐 그런 것들, 뭐 불공정 거래를 탐지하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또 당국에서도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도 또 이제 그런 추세에 발맞춰 가지고 이용자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데에도 AI를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옵저버빌리티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은 개발자들이 이제 뉴럴릭 같은 옵저버빌리티 도구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내부 문화를 좀 갖추는 데도 좀 노력을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뭐 데브옵스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가 좀 선순환을 만드는 거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옵저버빌리티에서 뉴럴릭 같은 도구가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옵저버빌리티라는 거 그냥 뭐 많이 쓰는 뭐 그 오픈 소스 기반의 스택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쓰시는 어떤 뭐 그 스택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물론 그런 스택들도 충분히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제 저희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제 돈이 걸려 있는 서비스 되게 민감한 실시간성 지연이 없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옵저버빌리티가 되게 중요하다. 정말 민감하게 이거를 비즈니스 관점에서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뉴럴릭 같은 솔루션을 사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럴릭 같은 솔루션이 많이 도움이 됐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코빗은 그런 솔루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기술 혁신을 좀 달성하고 인프라스트럭처의 어떤 강화를 좀 추진해가지고 이용자들이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고 그리고 내부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여기서 뭔가 좀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구나, 뭐 배울 수 있구나 아니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요즘에는 뭐 내가 배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뭐 챗봇을 통해서 많이 뭐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일종의 뭐 옛날 같으면 이제 뭐 사수를 붙잡고 아니면 책을 붙잡고 물어봐야 할 거를 뭐 1대1 뭐 전담 과외 교사가 붙어가지고 다 알려주면서 심지어 이제 약간 뭐 되게 24시간 지치지 않는 조수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일도 다 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있다 보니까 네. 업무 생산성을 잘만 하면은 향상시킬 여지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뉴럴릭 뭐 챗봇 아니면은 뭐 AWS 뭐 이런 뭐 IT 인프라 기반에서 저희가 좀 더 직원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획이 뭐 그런 것들 찾아가면은 저희가 또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 그리고 또 이용자들을 상대로 또 저희가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소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 답변하시는데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정말 자세한 내용 감사하고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또 뉴렐릭을 너무 잘 쓰셔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렐릭의 고객이신 코빗의 이정우 CTO님에 모시고 최초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의 역사와 플랫폼에 담긴 철학 그리고 코빗 비즈니스의 성장과 더불어 뉴렐릭과 메가존 클라우드가 그 성장의 파트너로서 지원을 해온 부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2025년 아이콘 행사에 참여해 주신 코빗 이정우 CTO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큰 박수로 코빗의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남은 시간도 좋은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